안녕하세요. 주식비연수입니다. 손님들과 젠백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이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더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결국 알츠하이머가 이 피값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측에서는 이제 금요일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을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가능하냐? 왜냐면은 지금 1차 평가, 1차 지표 평가잖아요. 1차 지표 평가에서 P값이 안 나왔는데 사측에서 주장하는 글로벌 임상 3상은 진행 가능한지 요거를 좀 주주분들과 오늘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PSP죠. 요거에 대해서 임상 3상은 차질은 없는지, 자, 요러한 부분까지. 왜냐면은 이 P값이라는 게 임상 이상에서 주로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에서도 임상 이상에서 나오는 P값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P값을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알츠하이머 글로벌 3상 가능하고 그리고 PSP 임상 3상 차질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게 좀 지난 금요일날 하한가는 좀 과분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월요일날 반전은 분명히 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다져놔야지 주주분들의 투심도 안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제 AD 글로벌 임상 3상 가능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치매, 알츠하이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나네맙도 임상 이상에서 일부 2차 지표는 P값 미달 터졌었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P값이랑 2차 P값 이렇게 나눠지는데 2차 지표에서 미달 터졌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개선 경향성으로 3상 이제 개선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3상 진입해가지고 3상에서 P값 뽑아내니까는 이제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두카두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3상에서 3상입니다. 3상 중에서 한 건만 P값 뽑아냈고 다른 건 비유의로 나왔습니다. 비유의. 그러니까 한 건에서도 P값 못 잡아가지고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리적 근거로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젠백스의 금요일 날 상황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랑 지금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도 2차 지표에서 P값 미달 터졌었고 심지어 아두카누맘은 3상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차 평가는 이제 주관식 평가라서 노이즈가 크고 사실상 QOL, 바이오마커처럼 실질적 변화는 충분히 관찰됐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P값이 젠백스만 하자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FDA 승인을 받았던 알츠하이머 치료제들도 P값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양상을 보여줬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그러면 젠백스가 1차 이 평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그럼 글로벌 임상 3상 가능한 거냐? 일단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1차 지표에서 이 P값을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이제 우리가 수학 시험을 봤을 때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지표가 이 계산 문제를 답을 못 맞춘 거야. 젠백스가.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계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풀이 과정이 맞고 공식을 제대로 썼고 자, 이를 통해서 계산 방식도 올바른 게 확인이 됐어.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FDA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학생은 답은 틀리긴 했지만은 풀이 과정이라든지 공식, 방식은 올바르다. 그래서 기말고사, 임상3상 한 번 더 보면은 정말 실력 검증 가능하겠다. 즉 틀렸으니 탈락이 아니라 원리는 맞았으니까는 더 큰 시험에서 확실히 보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차 지표에서 일단은 삶의 질 개선과 뇌염증 감소, 다른 질환에서도 일관된 효과라는 강한 기전적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볼 근거는 없고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3상 진행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나네맙이랑 아두카두맙이라는 얘네들이 일전에 마루타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뭐 젠백사가 지금 마루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사측이 말한 거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이거 신빙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PSP 쪽에서 하자거든요. 왜냐면은 알츠하이머와 이제 PSP는 이 공통점이 타우 단백질 병리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츠하이머와 PSP는 같은 엔진을 써요. 우리가 차량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차량으로 비교를 하면은 같은 엔진을 쓰는데 다만 여기에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자 엔진이 서서히 망가지는 이 자동차 그리고 PSP는 엔진이 급격히 망가지는 자동차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엔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같은 이게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걸 엔진으로 가정을 하면은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망가지는데 PSP는 급격히 우리 주가가 막 급락하고 급등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PSP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알츠하이머 1차 평가 지표에서 P값이 미달되었다라고 해서 PSP 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평가 지표라든지 환자군 그리고 통계 모델 이러한 부분이 알츠하이머와 PSP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차 지표죠. 알츠하이머의 1차 지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성 핵상마비도 보행, 시선, 뭐 삼킴, 운동 등 뭐 이러한 부분을 알츠하이머와 좀 비슷하게 보는데 평가 기간을 보시면은 이제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진행 속도 자체가 느리잖아요. 느리다 보니까는 P값도 서서히 낮아지는 거야. 알츠하이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알츠하이머는 엔진이 서서히 망가지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P값도 바로 도출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반면에 이제 PSP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또는 뭐 이제 급락하는 거 그런 것처럼 엔진이 급격히 망가지는 거니까는 뭡니까? 바로 P값이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여기 엔진에다가 불송원샷을 딱 부어버리면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게 PSP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츠하이머와 PSP는 기전 일부는 겹치는 게 맞지만 엔진 일부가 비슷한 건 맞아. 근데 완전히 속이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GV1001 같은 경우에는 타우 축적 억제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보호, 항염증 작용 이런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PSP에서도 기전적인 이러한 정합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약의 원리 두 질환에서 모두 타당하지만은 오히려 GV1001이 이제 날개 달고 우주를 달기 위해서 그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 병 자체가 PSP라는 거예요. PSP, 알츠하이머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P값이 서서히 내려갈 것이다. 예, 서서히 내려가 이게 느리니까는 진행 속도 자체가 사람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 자체도 애초부터 다르니까 출발점부터가. 근데 진행성 핵상마비는 환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급격히 환자들 공통적인 게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 공통점이기 때문에 GV1001에서는 요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PSP 레이싱 스케일은 6개월 만에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작은 효과 차이도 P값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 이 P값 미달이 PSP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 모델 뭐 질환마다 독립 변수이긴 한데 1차 평가에서의 P값 0.9는 이제 PSP에 있어서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오히려 PSP의 뇌척 수액, 기능 지표 개선 신호가 오히려 GV1001의 기전적 신뢰도를 강화시켜서 향후 알츠하이머 3상 설계에 추가 증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알츠하이머가 PSP로 영향을 받는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PSP로부터 알츠하이머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요 이제 구조, 바라보는 관점을 돌려야 된다. 요거를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젠백스 측에서도 이제 SIB라고 하죠. 여기에서 핏값을 한번 얻었잖아, 일단. 여러분들. 얻은 상황에서 이제 그 뭡니까? 금요일 날 핏값을 못 얻었어. 근데 사측에서 당당하게 글로벌 임상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주주분들이 금요일 당시에 이거 뭔 소리냐? 핏값 자체가 미달됐는데 임상 삼상을 한다니. 이게 뭐 말장난하는 거냐? 요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항암제 개념이고 항암제 개념이고 지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맛이 정답이 아니고 제 입맛도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알츠하이머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결국 PSP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크잖아요. 이 시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알츠하이머에서 PSP로 넘어오는 영향은 굉장히 극소량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들도 알츠하이머 임상 과정에서 특히나 3상 중에서 핏값을 못 때려 맞추는 이러한 부분까지 도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방에서는 이제 증권가 출신이죠. 증권가 출신 분이 바이오 애널리스트 이제 한 분 초대하셔가지고 일전에 이제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 이제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는데 바이오 애널을 하셨던 분을 이제 초대하셔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전략방에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젠백스 주주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다 하셨고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젠백스 어떠한 부분을 그러면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부분들 주가에 마디마디 도움이 되는 부분들 주주분들 투심의 안정제를 놔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젠백스 주주분들도 입장하시면은 일단은 이제 오늘 밤까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말했다가 요거 말했다가 또 다른 거 말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결론으로 들어가 버리니까는 주주분들이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는 이따 저녁에 한 번에 싹 다 취합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내일 개장 전에 미리미리 선점하시고 그리고 이제 퀀트 전문가가 이제 젠백스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얼마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샀어요. 여러분들 산 건 맞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퀀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얘네들은 샀던 물량을 오히려 던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왜 던지냐? 그 이유도 우리가 수급적인 메커니즘을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이제 내일 아랫꼬리를 달아준다라고 하면 그 아랫꼬리 기준 가격이 어디인지 그렇죠. 그럼 이 구간을 통해서 젠백스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이러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시초가부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질 않겠나 싶지만은 세 가지 내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챙겨 가시면은 주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앞으로의 젠백스에 대한 향방 두 가지를 모두 안정적으로 챙기시는 거기 때문에 젠백스 우선 대응 전략으로 일단 여러분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 또는 정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입장 또는 정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신 텔레방 제가 초대해드릴 텐데 텔레방 들어오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문자로. 그래서 문자 한 통 남겨주셔야지 텔레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는 자,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 내일 장 개장 전에 미리미리 이러한 고급 정보들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젠백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7일 금요일 2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413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한 거 맞냐? 라고 하시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제가 뭐 1억을 만들자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목에서 정말 A급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후순위입니다. 가장 선순위가 A급 종목에서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내 계좌가 나이키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많은 분들이 기법에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데 사실상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고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드가 적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집중 수반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만 여러분들 내가 기법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종목에서만 놀더라도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50만 원의 기적 2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C를 많이 갖고 있어. 내가 C를 갖고 있는데 이 씨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면은 어떠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느냐. 자갈이 많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내가 만족할 만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갈도 없고 정말 양지 바른 아주 기름 철철 넘치는 요러한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만족할 만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만 원의 기적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고형 매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28분 18,000원 이하 똑같이 텔레그램 방이랑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익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로보티즈 8시 50분에 시초가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왜? 과대 낙폭. 로보티즈는 지금 전략방이죠. 11월 6일 목요일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0시 13분에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 금요일 개장 전이죠. 8시 53분에 로보티즈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격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평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을 했죠? 20만 4,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밀렸고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가 나왔어, 아침부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투매가 나와야지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반등이 나와서 9시 14분 로보티즈를 22만 5천원에서 9.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로보티즈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냐?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삼성공조. 이게 약간 이제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는 잡주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공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고영이 이제 초반에 밀리고 있어가지고 눌림목으로 잡을까 했지만은 일단은 취소하고 삼성공조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일 고영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목 이름만 다르지 고영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다. 왜냐하면 거래량 상승 과정 중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는지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제 일동제약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뭐야? 세력들이 사질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딱 섰으면은 주도 세력이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8분에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 삼성공조가 16,3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얘가 거래량이 금요일에 거래량이 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섰는데 기준봉이 뭐였냐? 요때였어요. 윗꼬리. 요 윗꼬리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갱신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어제 고영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9시 16분에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왔죠. 제가 호가창까지 다 이제 찍어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16,700원 슈팅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로보티즈를 9시 14분에 매도하자마자 바로 9시 14분에 16,300원. 자 9시 14분이 언제다 여러분들? 대략 요 자리 정도 갑니다. 9시 14분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딱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 줄 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9시 31분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삼성공조도 오늘 이제 396만 원치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 수익 나와서 16만 원 이렇게 챙겨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3일 차에 9시 23분에 드렸던 LS 일렉트릭 10월 23일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10월 23일 목요일 9시 23분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이하로 이제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10월 23일이 요때거든요. 요때가 10월 23일인데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을 우리가 끌고만 가더라도 이런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 10월 23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10시 21분에 6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 정도 손절을 했죠. 이 내역이랑 비교해 보시면 투명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 최근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약간은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때 동안 이런 식으로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